대집행 절차, 4단계 절차. 첫 번째, 계고. 상당 기간 내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시간을 주는 거죠. 최고 기간을 줍니다. 최고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고. 계고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알려주는 게 계고죠. 3조 1항의 근거를 두고 있고, 요건은요, 요상구문이었습니다. 요상구문. 계고는 요상한 구문으로 써있다. 이거였었고요. 요는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 계고가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기 때문에 계고가 시작될 때에는 이미 대집행 요건 공작보형은 충족이 돼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철거 의무라고 하게 되면 철거 의무를 사회통념상 이행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철거에 필요한 시간, 그 시간만 보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거랑 다를까? 처음에 철거 명령할 때 기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라는 시간을 줘야 될 건데,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10일 필요했으면 요번에도 10일 필요한 겁니다. 의무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의무 내용을 몰라서 이행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특정해야 돼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의대 최고. 계고의 내용입니다. 의무의 내용을 몰라서 이행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무의 내용도 알려줘야 되겠죠. 대는요, 대집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대집행의 내용도 알려줘야 되겠죠. 최고 기간을 제시해야 된다. 언제까지, 마지노선은 언제까지다 라고 해서 의대 최고, 의무 내용, 대집행 내용, 최고 기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요게 계고의 내용인데, 요거를 뭐라고요? 요상구문의 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다음 마지막 문서주의 원칙입니다. 문서로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지만 행정절차법 24조에 보게 되면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네, 문서로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서 전자문서도 일정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또 구두, 말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일반법이고,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라는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형식은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이게 특별법이니까 이건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문서로 안 하면 무효입니다. 문서로 안 하면 무효다. 요상구문, 이게 바로 계고의 요건이고요. 내용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될 것은 의대 최고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면 될 테고요.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자 행정에서 통지입니다.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중에 통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거 재량이다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재량이다. 계고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되면 준법률행위니까 기속행위가 되는 겁니다만은, 하지만 대집행이 바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재량권이 인정되니까 계고에 그 재량이 반영이 될 것이고, 계고는 우리가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계고가 들어올 때, 2차, 3차 계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계고는요, 요거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닙니다. 뭐만 연기해 주는 거예요? 대집행 실행 날짜, 실행 일자만 뒤쪽으로 연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거에 의해서 2차, 3차 계고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계고의 원래 법적 효과가 뭐예요? 원래 계고의 법적 효과, 왜 계고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거예요? 계고를 하게 되면은 그 행정청한테 대집행 영장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거예요. 대집행 영장 통지 권한 인정이라는 법적 효과입니다. 행정청한테 그와 같은 대집행 영장 권한이 인정된다라는 것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그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국가 쪽에다가는 그냥 권한 이렇게 말을 하잖아. 권리라고 보통 잘 표현 안 하죠. 권한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 쪽의 권리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의 법적 효과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얘가 준법률행위자 행정에서 처분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과에 발을 딛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 계고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대집행 영장통지 권한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1차 최초 계고 때 이미 대집행 영장통지 권한은 인정된 겁니다. 인정이 된 거고 2차, 3차는요. 그 권한을 인정하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의 실행, 그 실행의 날짜를 뒤로 밀어주는 의미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처분이 아니다. 또 여러분한테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문제 있죠. 계고의 요건 중에서 요상 구문에서 상 부분 생각해봐요. 상당한 기간.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일이야. 10일이 필요한데 이 계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루 더 준다 임마 이렇게 써 있어요. 막 임마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하루 더 준다 임마. 그럼 하루 안에 어떻게 철거를 해요? 그렇죠? 철거할 수가 없죠. 하루는 첫째 날 뭐 해야 돼요? 우선 이제 준비 운동하고 그렇지? 부시려면 시간 좀 걸리고 힘드니까 준비 운동하는 시간인데 하루 안에 어떻게 부셔? 못 부시지. 그리고 나니까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할 때 두 번째 절차 거칠 때 저기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는 거야. 대집행 실행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막 한 달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못했던 계고의 요건 흠결이 대집행 영장 통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겠습니까? 상당한 기간은 보장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행위를 통해서 앞에 있는 행위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거니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계고에서 주었던 시간,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요 그 기간 내에 내 의무를 이행을 하면 대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를 줬어. 그러니까 대집행은 이미 하는 걸로 확정된 겁니다. 하는 걸로 확정됐으니까 영장통지가 들어오는 거잖아. 확정됐다고 해서 영장통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대집행 실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짜만 뒤로 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시간을 앞뒤에서 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시간을 보장하게 되면 대집행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뒤에서 시간을 보장해주게 되면 대집행은 이미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보장해야 되는 시간을 뒤쪽에서 주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뒤에서 시간을 길게 보장해줬다라고 해서 앞에 계고에서 흠결했던 상당한 기간 보장이라는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알겠죠? 여기서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고 단계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거지 대집행 영장 통지 시점에 상당한 기간을 보장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의 통지인데 그래 우선 계고까지 왔다고 쳐봐요. 대체로의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문제는 불복 방법 묻잖아요. 이거를 소송으로 연결시켜볼까? 하면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통 문제를 내냐면 여기에 있다라고 문제를 내요. 여기 대집행 실행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이게 위법한 대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여기니까 여기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겠죠. 심판 되겠습니까? 심판돼요? 대집행 단계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뭘 생각을 해.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그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잖아. 일반법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일반법이 있으면 처분이면 당연히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제기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행정대집행법은 7조하고 8조에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7조에 가게 되면 행정대집행법 7조, 8조 이렇게 가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원래 알고 있는데 우리? 그지? 원래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행정심판법이랑 일반법이 있으니까. 근데 뭘 또 한마디 더 해줬어. 의미를 부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부여할 게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8조에 가면 이런 소리 한다? 7조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정소송 제기, 즉 출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뭐가? 7조가 8조의 소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 당연히 되는 겁니다. 심판 청구가 소송을 왜 방해합니까? 방해할 일이 없는 거지. 뭐 그렇다고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행정대집행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식의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있어야만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7조 한번 제시하고 나서 그 의미 없음을 또 더 의미 없게 만드는 8조가 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 의미 없는 규정이다. 이건 원래 되는 걸 그냥 확인한 것밖에 없다. 예, 저도 이거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뭐라도 하나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의미 부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원래 심판 제기할 수 있고 원래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 되는 건데 처분 맞으니까 예,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여기다 이렇게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여기까지 온 거야. 대집행 실행, 예, 강제 철거 이제 시작 들어오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철거 진행되려면 그래도 며칠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냅다 뛰어가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냅다 뛰어 소송 제기할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어쨌든 사실행위니까 처분이니? 라는 문제와 관련된 대상적 격에 대한 논점이 하나가 걸릴 것이고, 두 번째,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그 집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소인 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효력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집행이 끝나버리게 되면, 철거가 종료되면은 더 이상 협의의 소익이 없겠죠.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때문에 종료돼 버리게 되면은 그 효과와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것이니까 협의의 소익이 없을 거고, 예,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종료를 막기 위해서 협의의 소익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집행정지, 이렇게 세 가지가 논점으로 걸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선지 1, 2, 3, 4에 요 세 개가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여기다 뭐 하나 갖다 더 집어넣을 거예요. 4개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계고에 멈춰 있다.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했고 계고까지 와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상대방 의무자, 국민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까? 구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계고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죠? 계고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대상적격이 문제 생겨 안 생겨? 뭐 특별한 거 없죠? 계고는 원래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원래 행정이기 때문에 대상적격 문제가 없겠죠. 원고적격, 지가 상대방인데 뭐, 그죠? 예, 전치주의,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 없잖아요. 제소기간, 원래 알고 있는데 90일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피고적격, 저 친구 의무부과청, 저 친구가 대집행 주체니까 저 철거 명령한 저 친구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의 소익이 걸려요. 그런데 협의의 소익의 문제는 걸립니다. 이게 논점으로 걸릴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는 자체가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얘처럼 사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 놓게 되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게 확정으로 갈 때고 실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실행까지 도달해서 저 실행이 또 종료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집행 절차의 핵심은 언제나 얘입니다. 대집행 실행. 그래서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소송 도중에 대집행 실행이 이루어져 강제 철거 이루어져가지고 막 종료돼 버리게 되면 이 소송의 목적이 뭐야? 소송의 목적은 철거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거가 끝나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협의 지금 결도 각하되겠죠. 이것 때문에 또 집행정지 걸리는 겁니다. 집행정지가 얘 때문에 같이 걸려요. 여기엔 대상적격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협의에 소익하고 집행정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질문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요 집행정지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집행정지는 내용이 달라요. 요 집행정지는 무슨 집행정지예요? 집행정지의 종류는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효력의 정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했을 때 이건 무슨 정지야? 거부처분이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집행정지가 언제나 효력의 정지입니다. 효력의 정지예요. 저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게 뭐 집행의 정지일 리도 없고 절차의 정지일 리도 없습니다. 왜? 절차의 정지면 뒤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건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 막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철거를 막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절차의 정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집행의 정지라고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실행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제 집행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집행력 행사가 그 뒤에 다시 연결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효력의 정지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얘는 효력의 정지, 효력 정지야. 그럼 앞에 있는 건 뭡니까? 계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걸 막는 거. 이거는 집행의 정지야, 절차의 정지야, 효력의 정지야. 절차의 정지죠. 절차의 정지. 다음 절차 넘어가는 거. 다음 절차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절차의 정지에 해당한다. 절차의 정지. 이렇게 해당할 거예요. 그러면 또 비교해 봅시다. 계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실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재 계고 단계냐 아니면 실행 단계냐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실행 단계에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소송 제기하는 거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계고 단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계고가 나왔으니까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지만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포인트니까. 포인트가 뒤쪽에 있는 거니까 저 실행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돼요. 저게 끝나버리면 철거가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걸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무슨 소송이 되는 거야? 방금 얘기한 건 다 취소송이고 이거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죠. 이건 예방적 금지 소송이잖아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 그게 나오는 거를 막는 거예요. 금지 명령 판결을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에 있을 때는 여기다가도 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도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예방적 금지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행정지가 걸려 있다면 가구제 수단으로 여기에는 계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해서 멈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가구제 수단이 뭐가 돼요? 집행정지는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은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이 되는 거잖아. 지금은 적극은 필요한 게 없지만 사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그죠?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수단으로서 여기 가처분 같이 딸려와야 됩니다. 가처분. 가처분 중에서 가이행과 가금지, 가이행과 가금지 중에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이 아니라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금지가 같이 걸리게 될 텐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사치 2차부 가수지죠. 예사치 2차부 가수지. 그래서 예방적 금지송은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이 예방적 금지송을 배제하는 특칙이기 때문에 본체 소송이 안 되잖아요. 본체 소송이 안 되면 이거의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소송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고 단계에 있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계고에 대한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실행에 대한 소송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어렵게 들어오는 문제예요. 이러면 많이들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입니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최고기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지를 남기려면 뭐 해야 돼요? 야, 시간 또 준다. 이렇게 들어가면 2차 계고, 3차 계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은 실행하기로 이미 확정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확정이에요. 확정. 영장통지입니다. 영장통지. 왜 영장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집행 실행은 강제처분이니까요. 강제처분이니까. 아하,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다 CF 거시고 행정조사, 즉시강제, 직접강제. 행정조사, 즉시강제, 직접강제. 지금 보시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라고 해가지고요. 영장을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영장을. 그렇죠? 뭐 하기 전에, 대집행 실행하기 전에 사전 영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들이에요.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죠. 즉시강제, 직접강제, 그리고 행정조사 중에서의 강제조사. 강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들이잖아. 권력적 사실행위들인데 영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법에. 그러면 여기에는 영장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영장이 이미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도 과연 영장이 필요할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같은 선상에다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공통분모를 깔아놓고 나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엔 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쪽에 영장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즉시강제, 직접강제, 행정조사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원래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필요했던 영장, 사전영장주의라는 것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법관의 영장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를 인정을 한다라고 보거든. 그 예외가 우리는 그냥 행정 절차인데, 그쵸? 우리한테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장을 받아와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즉시강제죠. 즉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강제 처분에서 영장이 필요한 건 맞지만 원칙적으로 그 영장 언제 받아옵니까? 그쵸? 빨리 강제 격리시켜야 되는데 영장 받아오다 이 새끼 숨어버려요. 그쵸? 노답입니다. 그럴 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더 본질적으로 가봐. 여러분, 영장은 누가 쳐요? 경찰이 쳐요? 행정공무원이 쳐요? 검사가 치는 거잖아요. 그죠? 영장 신청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조사, 즉시 강제, 직접 강제, 이건 행정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공무원이 하면서 얘들은 영장 칠 권한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영장 칠 권한도 없는데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문제 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자꾸 눈 감고 얘기하는 거야. 영장은 필요하다. 그러면 예외가 아닌 상황이 생기면 지금까지 다 예외만 지금 등장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예외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강제조사 같은 거, 행정조사. 제가 현직 경찰들한테 문제 내준 문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조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영장주의 예외 상황이 아닌 상황을 설정했다. 풀어봐라. 그럼 영장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 영장을 어떻게 받아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행정공무원은 어떻게 받아올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에서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공무원은 원래 영장 칠 권한 자체가 없는데 받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헌재도 대법원도 정신 차리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하세요. 되는 걸 되자고 얘기하자. 안 되는 걸 어떻게 되자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건 조세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결혼한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치? 내가 영장을 받을 권한이 없는데 영장을 가져오래. 그럼 내가 써가? 내가 법관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쓴 영장이다. 이쁘냐?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 요구하지 말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식의 느낌인데 이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냥 판례가 한 말한.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요.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은 시간 안에 못 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집행 쪽에서는 실행 전에 이게 강제 처분이잖아.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니까 헌법 제12조 1항 3항에 그리고 16조에 있는 신체와 주거에 대한 자유 그것을 제한시키는 강제 처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장은 원칙적으로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인정할 수도 있다.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모든 국가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강제 처분에 있어서 통용되는 원리다. 요까지만 출제하는 거야. 요까지만. 알겠어요? 더 이상은 들어갈 수도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요. 영장 얘기입니다. 지금 영장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이제 나갈 때 누가 나갈 것인가, 언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돈은 얼마가 드는 것인가. 여기 누가 나갈 것인가 그 대표자 있죠? 대표자. 대집행 대표자. 이 친구는 가서 당연히 공무원증, 증표 제시는 딴 거 없어요. 증표 제시. 여러분 경찰이 뭐 조사하러 들어왔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있거든. 뭐 회사든 뭐 개인이든 찾아가갖고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갈 때 뭐 증표를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 증표 제시를 뭘 제시합니까? 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무원증입니다. 공무원증. 그래서 대집행 대표자라고 영장에서 알려준 사람이 가면은 이 사람이 가갖고 증표를 제시하는데 그냥 공무원증 보여주는 거야. 거기 이름 써 있잖아. 이름 써 있으니까 그때 내 영장 받았을 때 갑동이라는 애가 올 것이다 라고 써 있으면 갑동인지 보면 되는 거고 맞으면 그 친구가 대집행 하러 온 거 맞는 거죠. 그냥 공무원증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언제 철거하러 들어갈지 얘기해줘야지 집 비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준비하는 것도 이삿짐 센터에다 한 달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지 준비가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 들어간다 얘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야? 직접 강제하고 비교했을 때 대집행은 그 비용을 의무자한테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비용 알려줘야죠. 돈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기적인 의무자, 무자력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철거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철거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 당연히 얘기해줘야 돼요. 얼마쯤 들 것이다. 계산액, 계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대집행 영장통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은 자기 집행하고 제3자 집행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대집행의 핵심이 어디야? 대집행 실행이죠. 여기서 자기 집행 그리고 제3자 집행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러면 제3자 집행, 자기 집행 거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행은 누가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루만 한번 뛰어봐. 어떻게 되나. 온몸에 약값이 더 들어. 그치? 안 하다가 그런 거 하게 되면, 안 쓰던 근육 써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역업체가 들어가겠죠. 용역업체. 근데 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엉망진창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막 용산 철거라거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적법한 대집행인지, 이게 깡패 새끼들인지 알 수 없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죠? 물론 수인 의무가 부과되고 저항하면 안 되지. 저항하면 안 되는데 상황에 처해보세요. 저항 안 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라면. 저항 당연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왈왈이 말빨입니다. 말빨. 설득해야 돼요. 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피해는 당신이 볼 뿐이라고 설득을 조용히 잘 해서 넘겨야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 또 실력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의 저항을 배제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폭력 행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그러겠죠? 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은 국민이잖아. 아직은. 그치?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나한테 실력 행사를 막 주먹질하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하겠죠. 맞으면 우리 제일 먼저 어디가? 병원부터 가는 거잖아. 그치? 진단서부터 띄고 시작하는 거지. 증거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자체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난 그놈 찍고 죽입니다. 당연한 거잖아. 새끼가 나 때렸잖아 지금. 물론 내가 저항을 했지만,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 뭐 상관이야? 제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또 지가 나한테 손해배상 할 거잖아. 그치? 나도 갈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지자체 안 건드리죠. 당연히 공무원 그놈 아예 그냥 인생 조지려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저기 다 쓰고, 그치? 국민권익에다가도 쓰고 막 난 이렇게 맞았다 증거 사진 막 이러면서 폭력 공무원 물러나라. 그러면 징계받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절대 공무원은, 경찰도 마찬가지고 절대 힘쓰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서면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말로만. 경찰들을 보시면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까? 신림동 이제 뭐 나왔지만, 신림동에서 있을 때 그 신림동에 있는 파출소 소장들이 다 우리 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겠어. 경찰 선생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당연히 내 사무실로 찾아오죠. 인사하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같이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좀. 바쁘다는 소리 좀 그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책 갖다 주고 막. 근데 바빠서 공부를 잘 못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신림동 안쪽에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유령도셔서 경찰이 보통 귀신하고 싸워요. 요즘에는 유령들하고.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하고 싸워야 됐었어요. 등치가 엄청 큰 친구였대. 원룸이었어요. 근데 얘가 집주인 아줌마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싸움이 붙어갖고 막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실갱이 중에 이놈아가 이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가지고 뭘 하나 꺼냈어. 꺼냈는데 칼인 거지. 그걸 왜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꺼낸 게 칼이었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지. 신고를 했는데 신림 2동 파출소가 거기가 본진이거든. 9동 쪽이 이제 여기 서브예요. 근데 2동 쪽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순찰나가고 없는 상태고, 경찰 간부 애들 합격하면 7급이잖아. 경위단단 말이에요. 이제 합격하고 뺑뺑이 돌고 있는 애가 거기서 제일 위였어요. 거기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파출소장은 절대 아니죠. 이제 신참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위가 파출소장을 하던 시절이야. 지금은 경감이 하는데, 경위는 6급 을, 경감은 6급 갑이에요. 우리 군대에서도 갑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있어요. 네.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6급 갑이 경감이야. 지금은 경감이 파출소장, 지구대장을 합니다. 근데 경위 하던 시절이었어. 근데 이제 파출소장이 그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경위애가 이제 온 신참애가 지금 현재는 짱이었어요. 밑에 있는 순경애들하고 3명이 나간 거야. 3명이 나갔는데 다 어린 애들이잖아. 20대 애들이다 보니까 혈기왕성하죠. 경찰 애들이. 예. 그런데 상대방을 딱 보니까 처음에 말 한번 걸어봤지. 근데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네. 그럼 어떻게 했겠어?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이거를 제압하려고 든 거야. 절대 국민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예, 경찰은 국민이 때리면 그냥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나중에 해결을 보지. 그치? 여기서 때리면 일 엄청 복잡해져요. 그런데 얘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사람들 많이 쓰죠. 테이저건. 근데 그땐 테이저건이 이렇게 많지도 않던 시절인데 테이저건을 꺼낸 거야. 근데 테이저건이 뭔지는 아시죠? 예, 전기 뿅뿅 2개 딱딱 박히면 전기통에서 쓰러지는 거. 그리고 얘 다시 일어날 때까지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예, 그 안에 다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멍충이가 이제 파출소 돌고 있는 뺑뺑이 하는 애가 쏜 거야. 쐈는데 애가 크다고 했잖아. 그 상대방이 커요. 쐈는데 하나는 꽂혔는데 하나가 안 꽂힌 거야. 그럼 전기 안 통했죠. 전기 안 통했고 그냥 아야 이렇게 된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얘가 쓰러져 줘야 끝나는 건데 그거 다 맞아도 애가 커갖고 안 쓰러질 수도 있었거든. 응? 그런데 하나만 꽂힌 거지.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지금. 그죠? 기분 상당히 나쁘죠. 칼 들고 막 밀고 들어온 거죠. 그때 마침 이 형님이 거기를 출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이 50 넘은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테랑이잖아. 그치? 요걸로 풀어버립니다. 요걸로 풀어갖고 다 해결 보거든요. 공무원은 절대 나가서 실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비록 뭐 힘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싸움 좀 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사무실에서만 있어라. 밖에 나가지 말고 복지부동만 해라. 절대 사무실 위에 배만 딱 들이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퇴근해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알겠지? 그래야지 원하는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이 되는 데까지만. 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다쳐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통지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땐 생략할 수 있다가 있었지. 30조 사망. 그죠? 30조 사망. 사망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죠.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뭐 기억하라고? 건축법 85조 기억하라고 했죠. 85조에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항상 건축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수인의 임무 무관한 하명 처분이라고 판례가 이제 나왔고요. 명시적인 판례 나왔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이다.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 이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문제로. 단수조치였죠. 단수조치. 단수조치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그 다음에 처분 이하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냥 각하시키지 않았어요. 각하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 거기까지였었는데 교도소장의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수인 하명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그 다음 비용 납부 명령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직접 강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대집행은 비용을 의무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모르는 교수님이 출제하시면은 비용 납부 명령이라고 출제 안 하시고 비용 징수라고 출제하십니다. 그럴 땐 그냥 비웃고 마세요. 바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정상적인 교수님은 비용 납부 명령을 출제하십니다. 이게 5조란 말이야. 5조. 6조의 비용 징수 규정이 따로 있어요. 6조에 5조에 따라서 비용을 납부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금전급부 의무 부과하고 만약에 돈을 안 내면 6조에서 비용징수,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강제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징수 규정이 국세징수법이 강제징수의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일반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능을 진짜 일반법은 아니고요. 그 대집행 비용하고 뭔 상관이야? 국세징수법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법처럼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네 번째 단계로 비용 납부 명령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돈 안 내네. 그래서 요번에 또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아까도 민사소송 여러 번 제기했지?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번 민사소송 제기해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새끼 또 철관 돈 많이 들었는데 돈 안 줘. 왜 안 줘? 그러면서 돈 내놔.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역시 6조가 있기 때문에 자력강제력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협의 수익, 소액 흠결로 이렇게 각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 쪽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각하한다. 문제로 출제됩니다. 6조 쪽에서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5조, 6조 됐고 넘어가시고 처분이고요. 문제 없고 결합 가능성입니다. 결합 가능성. 이거는 이행강제금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왜 이름이 이행강제금이야?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반복 부과한다는 게 이행강제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요. 이행강제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행강제금은 몇 단계로 진행돼요? 대집행은 몇 단계야 지금? 4단계. 4단계지. 이행강제금은 2단계, 2단계입니다. 계고 부과, 계고 부과, 계고 부과 이렇게 반복 부과하는 거예요. 계고 부과, 계고 부과. 여기다가도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죠. 건축법 79조 1항에 따라서 철거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얘가 철거를 안 해요. 안 하게 되면 대집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건 별도 법이 있는 거고 행정대집행법. 그냥 건축법에서 그냥 밀고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이행강제금이죠. 80조. 79조 바로 뒤쪽에 80조의 이행강제금이 대기하고 있죠. 이행강제금 일반법이었기 때문에 개별법, 건축법 사용하고 있는 거고 대집행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일반법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둘 중에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행강제금 갈 수 있지. 철거명령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철거명령 한 개 깔아놓고 계고 부과, 계고 부과, 계고 부과, 계고 부과. 항상 부과 처분을 할 때는 앞에 계고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거니까. 심리적 압박은 부과로 하는 게 아니라 계고로 하는 거라고요. 계고로. 야, 너 이러면 돈 매길 거야, 인마. 여기서 압박. 이걸 느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부과 이렇게 하고 딱 때려버리면, 실제로 때려버리면 이건 상대방한테 압박이 아니라 상대방 분노만 키우는 거야. 알겠죠? 또 좋아한다, 이상한 거에서. 네. 그래서 분노 키우지 말고 겁주란 말이야. 그치? 아까 얘기했네. 오늘 하나 배웠어. 쫄보. 상대방이 쫄보면 진짜 쫄 수도 있어요. 나한테 계고하면 뭐라고 할까? 뭐야 이거? 쓰레기통으로 바로. 이렇게 해봐 임마. 내가 계속 안 내면 어쩔 거야? 금액이 만약 커지면 안 내고 뻐기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안 내고 뻐기고 저쪽이 시효에 걸리길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시효에 안 걸려도요, 결손 처분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사면 때려주기도 해요. 예, 금액 크지 않으면. 뻐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뻐겨보는 것도. 금액 보고 판단해야죠. 예, 이거를 싸우는 게 나을까? 내는 게 나을까? 뻐기는 게 나을까? 이건 생각을 해봐야죠. 예, 무조건 착하면 좋은데, 예. 그 착하고 싶어도 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있잖아. 그땐 고민해야지. 그치? 예, 뭐 내면 좋긴 한데. 내야죠. 우선 내야죠. 근데 그러면 이행강제금 2단계, 여긴 4단계. 근데 맨 앞에 둘 다 뭐 있어? 계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공통적으로 앞에 뭐 걸었어? 철거명령. 그러면 이 철거명령과 계고를 묶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거명령 계고 묶어서 한 장의 문서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장의 문서. 결합할 수 있겠냐고요. 실무적으로는 양쪽 다 결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계고 따로 안 해요. 예, 치사하게. 한 방에 들어온다고요. 예, 한 방에 들어오면 상대방은 이게 계고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라는 거야 이게? 하라는 건가? 겁을 주네. 막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비겁하게 말이야. 공무원들이 비겁하게 한 장의 문서로 가는데 이렇게 봅시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행정 대집행 정도면 계고를 철거명령에 결합해서 같이 나와도 용인. 일정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있잖아요. 계고 다음이 바로 부과잖아.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여기의 목적은 실행이죠. 계고가 아니죠. 대집행의 목적은 진짜 대집행하는 거지 겁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진짜 목적은 계고야 부과야.
계고라고요, 계고. 겁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주 목적이 되는 행위를 없애버린다고? 결합을 시켜갖고? 철거명령에 붙여서 같이 나간다고?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들은. 예,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행강제금의 계고 부분을 철거명령에다 결합시키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무대로 결합할 수 있다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 생각대로 안 된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또 뭐 봐야 돼? 가장 틀린 거 찾으셔야 돼. 가장 틀린 거. 그게 이거 보고 판단해야 돼요.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저렇게 볼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있잖아. 그렇게 풀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대집행은 일반적으로 계고와의 결합을 허용합니다. 다만 계고의 요건은 갖춰야죠. 그죠? 계고의 요건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철거명령이 지금 입학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철거명령 나와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계고 나올 시점이 아직 아닙니다. 철거명령에서 10일을 줬다. 그럼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 의무 이행 안 하네, 대집행한다 하면서 계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강제집행이잖아. 강제집행은 즉시강제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뭐야?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불이행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강제집행이잖아. 근데 철거하면서 동시에 철거하면 동시에 대집행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그럼 사전 의무 부과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야? 즉시강제야 뭐야 이거 도대체. 그렇지? 강제집행의 기본적인 제도적 취지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과연 결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현재는 뭐 하는 시점이야? 명령하는 시점이야? 계고하는 시점이야? 지금은 명령이 될 시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지금은 우리 형이 입학하는 시기라고요. 네? 우리 형이 입학을 해야 되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83년에 국민학교를 갔으니까 우리 형이 83년, 82년, 81년, 80년에 갔어. 80년에. 그러니까 우리 형이 국민학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동시에. 원래는 형 들어갈 시기야. 철거명령 나와야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먼저 태어난 놈이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같이 가. 같이 가려면 기본적으로 나도 요건을 뭐 좀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학생이 될 만한 요건. 예. 물론 80년에 저도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요건을 어떻게 갖추면 되겠어요? 구구단 암기. 예. 그다음 우리 때는 영어 이런 거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국어 뭐 이렇게 좀 한글 좀 알고 뭐 이렇게 요건은 갖추고 있었어. 예. 할 일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가지고 형 보는 책을 그냥 같이 본 거야. 뭐야 이게 쓰레기 같은 걸 가르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건 모르는 새끼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랑은 좀 내용 차이가 나잖아. 국민학교랑.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는데 국민학교 때는 별 질 이유가 없죠. 별거 없으니까. 그거야. 내가 좀 요건을 갖춰야지 일찍 학교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계고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계고 요건 뭐야? 요상구문. 그죠? 요상구문. 요상구문의 판례가 좋아하는 기본은 뭐예요? 상이죠.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이 보장되어 있으면 계고도 조금 이른 시기긴 한데 같이 나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형식상으로는 문서가 한 장이 나갔지만 원래 처분은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각각의 문서로 나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장의 문서로 나갔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준다? 두 개의 처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소송 제기하면요, 각각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처분 두 개 나온 거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판례 보시면 뭐라고 해요?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보장했다면 이라고 지금 단서 걸어놨잖아. 조건 걸어놨잖아 지금. 그래요. 이게 요상구문이에요. 요상구문. 그 상이라고 상.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출제할 때 또 정신줄 놓으신 교수님들께서 왜 정신줄 놓은 교수님이 워낙에 많지, 그렇지? 그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학교는 좀 정신 좀 차렸더만. 기태네 학교는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대. 뭔지 알겠어요? 그 99년, 98년 그때부터 내가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 있을 때는 못했어요. 나 있을 때 그 짓거리 하면 다 부서집니다. 근로장학생한테 일 시키는 거. 그 누구 돈인지 아십니까? 근로장학생이라고 학교에서 돈 주는 거 있지? 그거 근로장학생 쓰라고 갖다 놓은 돈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학교 찍고, 뭐 고등학교면 어느 고등학교 출신, 뭐 아니면 뭐 지역 이렇게 해서 뭐 전주 출신 이런 애들한테 장학금 주라고 밖에서 들어온 돈들이에요. 그거 일 시키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일 시키면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갖고 애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너희들 밖에서 하면 얼만데 우리랑 하면 뭐 5,000원이야, 6,000원이야, 뭐 7,000원이야 막 이러잖아. 그쵸? 어디서 갑질이야 죽으려고. 예, 저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냥 상시 동원 인원 최소 500 이상 데리고 있으니까 그냥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이 아니지, 학교 밖에 안 나갔으니까 기상하면서 그냥 단과대에다가 쭉 연락을 해요. 야, 애들 보내. 그냥 매일 아침 하는 선전전 중에 하나야. 애들 보내. 그리고 나서 나가서 학교 정문, 지금 정문 없는데 정문 들어오는데 거기 그 주차 이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 학교에 내가 차 갖고 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면 학생은 같이 차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한다거나. 캠페인이지. 그걸 왜 학교 구성원한테 돈을 받습니까? 예,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그냥 쇠파이프가 항상 상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갖고 매일 부셨어요 그냥. 예, 결국 우리 돈으로 니들이 장난치는 거니까 여기서 부셔버리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그래서 형량을 해봤고 그냥 부신 거예요. 매일 그냥 거기 계신 이제 수희 아저씨한테 아저씨 다치세요, 피하세요. 그러면 우리랑 다 친해가지고 응 그래 오늘도 왔어? 네 잠깐만 나가 계세요. 아저씨는 우리한테 밀리신 거야. 아무 죄 없으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 부시고 계속 부시면 총장이 만나자고 해요. 네. 언제까지 부실 거냐고. 나 학교 있을 때까지? 너 언제까지 있냐고. 나 안 나갈 건데 같은데요? 여기서 평생 귀신 되려고. 네. 그러면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협상요? 돈 줘요 돈. 그렇지. 애들한테 일 시킬 거면 우리도 애들을 일 좀 한번 시켜보게. 같은 돈이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돈 줘봐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10억을 주더라고. 예. 그래? 다음에 또 달라고 한다? 그리고 받아왔죠. 그리고 뭐에 썼다고 했어? 그 10억을. 10,000원짜리로 10억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딱 100장씩 흰 봉투에 담아. 그게 100만 원씩 딱 담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냥 대자보 딱 붙여요. 집이 진짜 어려워서 등록금 내기 힘들고 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재산세랑 떼가지고 와라. 그러면 판단하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야 될 돈을 니들한테 근로를 시키고 있는 거니까 내가 우선 삥 좀 뜯어왔으니까 이걸로 가져가라. 술을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원래 당신들 돈이에요. 그냥 현금으로 봉투 하나씩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뉴스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이제 뭐 고대는 이제 한 발 뺐다고 하되 그 짓거리 안 하기로 그 수희 아저씨들 다 용역업체로 다 바꿔놨잖아요. 지금은 저희 학교 교직원들 정직원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명도 없어요. 정직원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이 2000년, 2001년 이때 입사한 고대 교직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마지막이야. 그 뒤부터 다 계약직이에요. 다 계약직이에요. 그걸 내가 한번 알아봤거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회사 그만 다니고 삼성 다니는 애들은 이제 쫓겨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마지막은 학교에서 그냥 얼마 안 줘도 일이나 좀 하다가 이렇게 좀 후배들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야, 교직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봐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런 거 금방 알아볼 수 있지 뭐. 그래. 그래서 이제 학교 갔지. 형들 불러내서 물어봤어요. 교직원 형들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야, 걔 연봉 얼마야? 뭐 이 정도? 하지 말라 그래. 그 뭐 이유를 다 얘기해 보니까 지금 다 계약직이고 그 계약직이어서 뭐 2년이면 내 다 자르고 다시 계약하고 하니까 그 교직원들이 연봉이 2천이 안 돼요. 아니 애 셋이 있는데 연봉 2천 가고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서 그냥 야 회사에서 뻐겨 막 끝까지 뻐겨 새끼야. 쫓겨나지 말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 학교는 갈 생각하지 마. 근데 그렇게 다 바꾼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면 뭐 이게 뭐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그 청소까지 애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이 정도 되면 총장 모가지 따. 근데 지금 우리 학교 총장은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물러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죠? 옛날 총장 같았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도 남았을 인간이었는데 지금 총장님은 괜찮으신 분이죠. 말 통하는 사람. 그렇고요. 아무튼간에 상당한 기한 보내. 이게 저 제정신 아닌 교수님이 내실 때 뭐라고 내게 당연히 된다.
맞는 지문으로 내요. 철거명령과 계고 절대 결합하면 안 되는 거야.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그런데 당연히 결합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출제하셔도 맞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결합은 되는 거다라고 그냥 정리하세요. 결합은 되는 거다. 시험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독자적인 처분으로 인정되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각각의 처분에 대한 각각의 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력 행사 가능성 보시다시피 뭐 독일에는 뭐 없는 게 없어. 우리는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가 돼.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건 뭐야? 내가 철거를 나갔죠. 철거를 나갔는데 그냥 공무원이 직접 철거 나간 건 아니겠지만 제3자 집행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표자는 갔을 거 아니야. 갔는데 상대방이 화염병 들고 막 날라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때려? 때리지 말라고요. 알겠죠? 때릴 수 있다. 긍정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야 도대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때리는 건 어느 정도 때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도 재량으로 들어올 것이고, 최대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례 없습니다. 없고,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땐 경찰 불러야 돼요. 행정공무원이 왜 움직입니까? 제발 그냥 문서로만 하라니까. 행정공무원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다 나오시는 거야. 이럴 때는 경찰 불러서, 지금 이건 공무집행이잖아요. 공행정사무 수행 중이잖아. 공행정사무 수행 중인데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로 얘네들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주세요라고 응원을 요구해야 됩니다. 응원 요청을 해서 경찰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이와 같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에 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찰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뭐 별 의미 없고, 고가배상 뭐 청구 뭐 하자승계 되고 뭐 그런 거는 구제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하자승계는 되죠. 하자승계는 얘네들끼리 뭐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기결력 이론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로 보여야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자들은 승계가 뒤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판례 입장입니다. 전통적 하자 승계론. 다음 이행강제금 넘어가시고 209페이지.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 매기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 기억하시냐면, 핵심이 뭡니까? 우선 얘의 가장 특징적인 거, 핵심이라기보다 특징적인 거, 가장 큰 특징은 반복부가예요. 반복부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점인 거예요. 반복부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예요.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일사부재리 이런 거 여기 안 맥힙니다.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 처벌 2번 하면 안 된다. 헌법 제12조 1항에 보시면 사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처벌을, 나 지금 사망이라고 했니? 1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 이중처벌하면 안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재판작용에다가 이중처벌금지를 적용시키면 그런 걸 우리가 일사부재리라고 말을 해요. 일사부재리. 2번 때리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해 2번 때리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말해요. 2번 세금을 부과해도 안 되는 거고, 2번 과징금을 부과해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긴 한데 얘는 됩니다. 얘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복부과가 되는 거예요. 반복부과가. 근데 일사부재리 예외다라는 것은 하나의 계고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여러 번의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여러 번의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반복부과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철거명령과 같은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와요. 시정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네 번만 가볼까요? 1차 부과, 이행강제금 1차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부과, 2차 부과할 수도 있고, 3번째 부과, 3차 부과할 수도 있고, 4번째 부과, 4차 부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부과, 그렇죠? 반복부과, 이거는 시정명령하고 이 부과들의 관계에서 반복부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부과를 할 수 있다. 이 반복부과가 된다는 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래 보는데, 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은요, 앞에 계고는 와야 된다고 했어요. 계고는, 그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계고 한 다음에 1, 2, 3, 4 이게 아니고 1차 부가에도 계고는 따라 붙어야 되고 2차 부가에도 계고는 따라 붙어야 되고 3차 부가에도 계고는 있어야 되고 4차 부가에도 계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이행강제금은 목적이 계고에 있는 것이지 부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 그렇죠? 너한테 돈을 부과할 거야. 돈을 부과할 거야. 돈을 부과할 거야. 돈을 부과할 거야 라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했는데 반복 부과의 횟수도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총 몇 번까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할 수 있다. 이거는 개별법마다 다 달라요.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에 없기 때문에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개별법마다 횟수하고 기간은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냥 4번짜리, 지금 4번으로 했으니까 4번짜리로 한번 가볼까요? 4번짜리 해갖고 그냥 연 2회고 총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연 2회고 총 2년이다. 그러면 기간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화살표로 쭉쭉 가봅시다. 얘가 이제 불이행을 했어요. 불이행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행강제금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게 반년입니다. 이게 반년입니다. 이게 반년입니다. 이게 반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1차 계고를 1차 기간, 2차 부가, 3차 부가, 4차 부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부가가 나오는 시점은 여기서 부가처분, 여기서 부가처분, 여기서 부가처분, 여기서 부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고를 안 했어요. 계고를 안 했고요. 여기서도 계고를 안 했어요. 여기서도 계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 계고를 했는데 만약에 금액이 500, 500, 500, 500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부과를 했으면 500만 원을 부과했을 것이고 또 500을 부과했을 것이고 또 500을 부과했을 것이고 또 500을 부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탈은 2000이죠? 2000을 이렇게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행정청은 다 사용했으면 2000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계속 여기서 얘가 계고를 한 이유가 뭐야? 계고를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의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계속 의무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부과할 때 있죠. 여기서 부과할 때 이거 2000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00 부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여기서 부가 처분할 때는 500 부과해야 됩니다. 1회분 부과해야 돼요. 이유는 계고가 핵심이니까요. 계고 없는 부과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계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실패한 금액이에요. 행정청이 이제는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도 계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부과 못합니다. 여기서 계고 안 했으니까 이것도 부과 못하는 거고 이거에서 마지막 거 계고한 거에 대한 금액만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2000이 아니라 500밖에는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청은. 그러면 이거 2년 다 사용했어요. 지금 내가 전제를 깔기를 1년에 2회 그리고 토탈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고 전제를 깔게 되면 얘는 토탈 2000 부과할 수가 있었다. 500이라고 전제하면 있었겠지만은 1500은 행정청 권한 벗어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된다. 그러니까 앞에 기간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한 방에 부과하는 것 이런 건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반복부과지만 핵심은 계고입니다. 계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의무 불이행 시에 일정 액수 금전 납부 의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계고를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의무행을 스스로 하도록 자진 이행 유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이고 마치 이게 벌금 부과하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간접적 강제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적절한 명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집행벌이라고 출제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제는 이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벌이란 말 잘 안 하시는데 아직도 옛날 사람은 또 집행벌이라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행강제금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CF 걸어놓고 나서 얘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얘하고 비교하는 거?
가상금, 중가상금 있었죠. 가상금, 중가상금. 가상금은 뭐였어? 연체이자, 연체료예요. 연체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단 말이야. 고지납부 방식이었죠. 얼마 내라라고 부가처분을 한 거야. 근데 그 납부기한까지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3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두 번째부터는 1000분의 12. 1000분의 12, 100분의 3 최초, 그 다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갈 때는 1000분의 12 복리로 계산해서 곱하기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랬을 때 이게 이 중가상금이라는 게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고 있는 가상금이거든요. 반복되고 있는 가상금이니까 그 가상금이라는 것도 반복부가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라고 했어요? 가상금은 계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계고를 한다라는 내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고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가상금은 그냥 가상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일종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같은 반복부가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일종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구별 개념 제재력의 행사다. 아이고 또 1시간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0분입니다. 35분에 다시 시작하면 다시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